우리나라에서 거품이 제일 많이 낀 도시가 어디냐? 서울이 제일 많이 꼈고, 서울에서도 강남, 마용성 이런 데가 위주로 더 많이 꼈고,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 꼈다고는 하는데 강남이나 마용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이제서야 라이트하우스 말이 맞는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지방은 떨어져도 서울은 안 떨어진다. 왜? 서울에 수요가 계속 몰리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특히 강남 찬양하는 바 모식이나 이런 사람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수요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딴 데는 떨어져도 여기는 계속 올라간다. 가격은 절대 저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거짓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냐. 남아 돌긴 남아 돌겠지만 원하는 지역. 자, 모두가 서울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은 나타나게 되지만 인프라들이 있는 도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이거는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진짜 박살나는 데는 인프라가 없는 지방이 더 박살내야 한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보다 모든 거품은 비슷하게 꺼지지만 일본식 침체가 왜 길게 갔냐. 거품이 빠지고 나서 다시 상승시킬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빠지기 시작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고령화가 되면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니까 세금이든 뭐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인체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성장이 빠르죠. 그래서 집값도 쭉쭉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라이트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게 다 거품이고 박정희 시대까지 떨어져야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제가 급성장하니까.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는 시기에는 괜찮다. 그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막 성장기에 쭉쭉 성장하듯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안 크죠. 성장률이 거의 멈추죠. 그래서 선진국 대열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뼈 하나 부러진 거랑 40대 50대 돼가지고 뼈 부러진 거랑 어느 쪽이 더 빨리 붙어요.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충격을 금방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극복하기 힘들고 그런 점이 많다라는 거죠. 왜 지금도 금리는 미국은 아직 안 물렸는데 저기 개발도상국인 브라질 이런 데서 금리를 먼저 올리느냐. 뻔한 거 아니에요? 먼저 회복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나이 먹은 노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령화가 되면서부터 성장은커녕 오히려 침체가 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시기로 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미친 듯이 올려놔서 결혼 안 하는 이유 남자 첫 번째 집값이 비싸서예요. 여자는 1, 2등을 다투죠. 집값이 비싸서 아니면 경력 단절.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령화 대책, 출산 대책 태운다 이런 거 별로 효과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랑 주 52시간 그거 한 거예요. 주 52시간이 보장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육아에 왜 그렇게 경력 단절이 많고 왜 그렇게 육아에 힘들어 하느냐 여성들이 야근이 많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애를 봐줘야 되는데 남자가 시간이 되면 봐줄 수 있는 거고 여자가 시간이 되면 여자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양쪽 다 여유되면 적당히 나눠서 하면 되는 건데 한 명이 주구장창 맨날 야근하고 있으니까 한 명이 붙어서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정권 언제 바뀔지 모르고 너무 다 급격히 하니까 문제 터진 것들이 많지만 그러면 일하는 시간 줄이면 어떻게 하냐. 들어오는 돈이 적은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린 거고 요런 일련의 방법을 알아야지 무슨 자영업자 중내 뭐네 지금 자영업자들 최저시급 잔뜩 올려놨는데도 알바 구하느라 안달이 나 있다고 하죠. 과장해서 이야기했다 언론에서 늘. 그러면서 광역시급 대도시로 움직이게 되고 물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일본도 영인주택 있지만 나고야, 오사카, 도쿄 같은 중심 지역들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승 중 맞는데 이제 와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잃어버린 10년이지만 도쿄는 계속 올랐다 이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계속 맞고 나서 최근 한 10년 정도 올랐다. 그것도 왜 올랐느냐?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도시는 그래도 계속 올란다. 일본도 그랬다. 자, 도쿄는 올랐다. 언제부터 올라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살아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살아나려고 그랬는데 이때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낄 때였죠. 바로 쳐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하려고 했는데 유로돈 쳐맞고 한 번 더 떨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우리나라는 2015년 돼서야 살아났는데 일본 살아나는 거 봐라. 일본 충분히 저평가 됐으니까 대도시부터 살아나는 거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2012년부터 뭐가 시행됐다?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아베노믹스는 세계의 화살이니 뭐니 여러 가지 다 둘째치고 국가 부채 늘려서 돈 풀자. 돈 풀어서 경제 살리자. 우리나라는 저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 엄청나게 풀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옵니다. 근데 기축통화국에서는 많이 풀어도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망하진 않는다. 그래서 장점으로 경제 살리기가 좋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기축통화국들이 전반적으로 돈을 풀 때 같이 푸는 거다. 근데 반대로 나쁜 점은 뭐예요? 국가부채가 늘어나죠. 일본 지금 국가부채 세계 1위입니다. 2위와도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초이노믹스 이거는 잽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봤자 이만큼 오른 거예요. 2000년 수준 이제 반 넘어섰죠. 대도시에 몰리는데 일본식으로 이렇게 다시 오른다고 치더라도 지금 사야 돼요? 요건데 오를 거니까. 도쿄의 부동산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했죠. 근데 기미가 언제 나왔냐? 2012년 돈 풀면서. 그래도 뭐 서울 음마아파트 이 정도였는데 지금 더 올랐으니까. 물론 이때 1990년대랑 지금이랑 다르죠. 그때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었고 사람들 진짜 막 IMF 터진 다음에 좀 근로소득이 굉장히 떨어지긴 했어도 성장률이 다르죠. 그때랑은. 아베노믹스 덕에 도쿄 아파트값 34% 올랐다. 우리나라도 아베노믹스 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못 써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예전에 초이노믹스처럼 다시 하면 되지 않냐? 가계부채가 미쳤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건데. 국가채무 비율이 12년에 해서 쭉쭉 늘었다. 지금 237%다. 우리나라 지금 60%인데도 나라 망하느니 뭐니 하는데 일본 도쿄가 올라간 이유는 아베노믹스 때문이다. 물론 100% 아베노믹스 때문이다 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90% 정도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우리나라보다 작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한다. 국가부채 60%만 돼도 중내 산에 하는데.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세계 5대 도시 아파트 크기는. 자, 우리나라보다 세계 5대 도시 이야기하는데 서울은 껴넣은 거고 나머지 비교하는 도시들이 어디냐? 뉴욕, 런던, 홍콩, 도쿄 이 정도예요. 서울이 그 정도 급이 되냐? 그렇다면은 거기는 더 대도시죠. 서울보다. 더 대도시로 몰렸으니까 거기가 집값이 더 비싸냐? 거기가 더 비싸면 우리나라는 아직 거품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원래 그렇고 그러니까 거 봐라. 세계적인 대도시들 다 비싸지 않냐?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큼 크지 않으니까 저평가된 건 아니고 정당평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유동성 풀어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거품이 꼈지만 그거 떼고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 비싼 더 큰 대도시들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당연히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크기를 보니까 뉴욕 맨하튼에는 전용 69.6제곱미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 미나토구에는 전용 면적 73.2제곱미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시티 오브 런던 전용 면적 60.4제곱미터. 자, 런던 집값 비싸기로 유명하죠. 얼마나 유명해요? 너무 집값이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라리 강에다가 배를 끼워놓고 거기서 숙식 해결한다. 이 정도로 비싼데 10억이면 60.4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축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올까봐 보면은 자 2006년 그 다음에 1967년이죠. 요거는 2002년. 근데 굉장히 크니까 신축을 사더라도 전용 조금 줄어들더라도 큰 차이는 없겠죠. 케네디타운, 홍콩.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이 전용 44.5인데 서울 강남은 35.7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서울 강남이 세계 1위의 대도시다. 아니면 강남은 거품이다. 근데 첫 번째 논리로 우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 도쿄, 홍콩보다 강남이 더 대도시다. 거품이라는 거죠.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서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물론 홍콩은 영향이 좀 적겠죠. 그 전까지 너무 많이 올랐고 중국에서 규제 때려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쿄든 뉴욕이든 런던이든 현지에서도 집값 거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집값은 더 거품이라는 게 뻔한 거죠. 대도시라 오를 수 있다. 물론 지방 소멸하더라도 대도시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엄청난 거품이니까. 그래서 안 떨어진다. 강남이 거품이 아니다. 강남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구라다. 그리고 서울에 수요가 계속 몰린다고 하고 있는데 수요 몰려요? 예전에 1기 신도시 나오고 나서 쭉 빠졌죠? 쭉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쭉 빠지더라. 경기도로 최근 1년간 14만 명 빠졌어요. 인구는 감소되는데 서울 인구는 더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집값 거품이니까.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경기도 가서 집 사고 저금리라고 가격 쭉쭉 올려버리니까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밀려나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대도시로 몰리기 위한 조건은 뭐다? 정상화된 집값. 그러면은 지금 집값이 정상화됐고 그런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프라가 서울에만 있으니까 앞으로 물가 올라가고 조금씩은 성장하니까 그만큼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 말까지 저희가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이 정상화된 가격이냐? 절대 비정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가 빠지는데도 집값은 폭등했죠.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미친 듯한 저금리, 그리고 전세로 인한 이중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금리 내리면 부동산 시장에 더 효과가 크게 간다. 수요도 줄고 있어요. 대도시로 몰린다고 하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오히려 점점 바깥쪽으로 번져가고 있다.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서울이 인구는 줄었어도 가구 수는 늘어요. 수요는 가구 단위로 생활하는데 가구 수가 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60만 가구가 늘었다. 자, 20년도에 60만 가구 어느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지는 딱 보면 나오죠. 저기 건설사 따까리. 그러면서 이게 거짓된 거 봅시다. 자, 61만 가구 엄청 많이 늘었어요. 19년에 저거 한 반도 안 늘었는데 20년에 저만큼 늘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구매력이 가장 큰 3인 가구도 400만 가구를 처음 넘더니 20년에 11,000가구 정도 계속 늘고 있다. 3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면서 가구는 계속 늘어난다. 가장 인구가 줄니까 부동산 하락론자들 신났는데 가구수 늘어나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라고 건설사 따까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저게 언론이에요. 자, 그래서 까봅시다. 우선은 행정안전부를 볼게요.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인구수랑 세대수가 나오지 인구수랑 가구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구수가 분화했다는 얘기 지들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저 말이 맞는지. 자, 일단 3인 이상 가구 2020년에 감소했습니다. 4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들 보이죠? 그리고 늘어난 건 뭐다? 1인 가구, 2인 가구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뭐냐? 3인 이상 세대는 늘어났어요. 가족끼리 사는 사람은 많은 건데 가구 수는 3인 이상도 떨어지고 4인 이상은 더 급격히 떨어졌다. 뭐예요? 그냥 가구만 분화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구 수 증가가 제일 많이 늘었다. 그래서 2인 가구, 1인 가구 같이 느는 이유. 1인 가구 있잖아요. 20대, 30대들. 물론 사회적인 현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에다가 추가로 1인 가구가 갑자기 20년에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한테 가구 나눠가지고 4인 세대 그리고 4인 가구였는데 부모 2인 그리고 자녀 1인 1인 이렇게 4가구로 나눠서 세채 분화한 거다. 그러면 1가구 3주택에서 1가구 1주택 3개로 바뀌니까. 그래서 2인 가구 1인 가구만 는 거다. 그리고 4인 이상은 쭉 떨어졌죠. 3인도 종부세 때려버리니까 쭉 줄었다. 답이 나왔죠. 가구수 늘어나는 것은 세금이 세졌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어난 거지 저게 지금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가구수가 다 집을 구하는 수요가 되느냐? 거짓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하락론자가 신난 게 아니라 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방송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도 화가 나 있어요. 언론이랑 건설 마피아들한테. 영끌족들 지금 막 집 사가지고 그 사람들 집값 떨어져서 당하는 거 보기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다주택 투기꾼들이나 좀 떨어져가지고 피해보는 거 그런 거는 반기고 있지만 그들이야 먼저 선점해가지고 가격이나 올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좀 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영끌족들 2030 막 비웃은 적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막 신나가지고 막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난 적 없어요. 지금도 화가 나 있어요. 특히 아까 건설사 밑 닦아주는 그 언론한테 니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터지는데 빨리 정상화가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살고 우리나라가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신났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퉁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이런 방송을 뭘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파랑론자들은 감정적이고 남들 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을 시작한 것도 투기꾼들은 망해봤자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서 덜 망하는데 실수요들은 물리면 완전 망한다. 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경제 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 남들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는 거 아이고 가진 놈들 폭탄 세금 많이 내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세금 많이 내니까 집값이 떨어질 징조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왜 사람을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냐. 결론 인구 감소하더라도 대도시로 몰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대도시로 몰리는 건 맞는 말이고 그런데 감소하더라도 대도시가 늘어나느냐 이게 아니죠. 대도시가 감소폭이 적다 이 정도죠. 사람들이 그래도 지방보다는 대도시로 오긴 오니까 대도시로 진짜 몰리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합리적인 집값.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몰린다면은 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냐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던 시기에도. 자 그리고 몰릴 것이니까 거품 아니고 집값 더 오를 것이다? 강남이 거품 정점이라는 홍콩보다 뉴욕보다 도쿄보다 런던보다 비싸다. 이거만큼 거품을 잘 설명하는 말이 어딨냐. 여기까지 보시면 인구가 감소하면 대도시로 몰려서 대도시는 집값이 더 뜰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 장세가 오더라도 지방만 떨어지지 대도시는 안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진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대도시는 뜰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그 시기는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고 정상화돼서 지방은 수요가 없어서 소멸하더라도 대도시는 수요가 있으니까 물가 상승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정도가 된다. 이 정도가 한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